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버텨낸 당신에게 딱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틴 하루였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출근길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회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끌고 와서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스스로를 또 다그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상하게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쉬고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야 하고 점심시간에도 자기계발을 해야 하고 퇴근 후에도 운동하고 공부하고 부업까지 해야 겨우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켜면 누군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월급 외 수익을 만들고 누군가는 여행도 가고 연애도 하고 자기관리도 완벽하게 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더 가난해질까요? 분명 쉬지 않고 달렸는데 왜 삶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버거워질까요?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은 예민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좋아하던 일마저 귀찮아졌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잘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실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너무 거칠게 다뤄왔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더 세게 돌리면 언젠가 다시 잘 돌아갈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계는 과열되면 멈춰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호 장치입니다. 생각의 정비소.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왜 열심히 살수록 오히려 인생이 더 불행해지는가? 그리고 왜 이제는 무작정 열심히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충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대충은 인생을 포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자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 대충은 힘을 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내 인생 전체를 걸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 영혼까지 갈아 넣지 않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아무나 가져가게 두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충 산다는 건 삶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의지력을 무한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력은 무한한 샘물이 아닙니다. 아침에 충전되어 하루 동안 조금씩 달아가는 배터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터리를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쓰고,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의 말에 하루 종일 신경 쓰느라 쓰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모임에서 좋은 사람인 척하느라 씁니다. 정작 내 삶을 바꾸는 데 써야 할 에너지는 이미 다 새어나간 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오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내가 한심해서가 아닙니다. 배터리가 0%인데도 계속 움직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고화질 영상을 계속 틀면 꺼지는 게 당연하듯 사람도 에너지가 바닥나면 멈추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아닙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방전되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완벽주의는 우리를 가장 빠르게 방전시키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얼핏 좋아 보입니다. 책임감 있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제대로 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의 진짜 얼굴은 조금 다릅니다. 완벽주의는 일을 잘하게 만드는 힘이라기보다 시작을 못하게 만들고 끝내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감옥에 가깝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지나친 긴장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의 기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더 잘하려고 할수록 머리는 더 굳고 더 완벽하려고 할수록 실수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분명 아는 문제인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진 경험, 중요한 발표에서 너무 잘하려다 말이 꼬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과 뇌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 빼야 잘 된다. 이 말은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골프채를 너무 세게 주면 공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테니스 라켓을 꽉 움켜쥐면 스윙이 굳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목에 힘이 들어가면 소리가 막힙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온몸에 힘을 주면 오히려 삶의 움직임은 뻣뻣해집니다. 잘하려는 마음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묶어버리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쉴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으면 어딘가 불안합니다. 이래도 되나? 남들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멈춰 있을 때, 안에서는 정리 작업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정보들이 연결되고, 복잡했던 감정들이 분류되고, 놓치고 있던 생각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샤워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산책하다가 답답했던 문제가 풀리고,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해결책이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 때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자동차도 계속 달리기만 하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중간에 멈춰서 열을 식히고, 기름을 채우고, 부품을 점검해야 오래 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은 인생에서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제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비 시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남의 속도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기 전에 남들은 어디까지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남들이 집을 샀는지, 결혼을 했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보면서 내 삶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남의 삶은 대부분 편집본입니다. SNS는 한 사람의 하루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장 예쁜 장면, 가장 멋진 순간,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만 보여줍니다.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비하인드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남의 영화 예고편과 내 촬영장 NG 장면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누구에게나 고단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불안이 있고 누구에게나 무너지는 밤이 있습니다. 다만 남들은 그것을 올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잊은 채 보이는 장면만 믿고 내 인생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100점짜리 삶을 살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에는 0점과 100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60점짜리 하루도 있고 70점짜리 선택도 있고 그냥 오늘 하루 무너지지 않고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씻고 밥을 먹은 것만으로도 잘한 겁니다. 어떤 날은 화내지 않고 넘긴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했어도 다시 살아갈 마음을 놓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말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끌고 가는 사람들의 기술입니다.
모든 일에 최고의 결과를 내려는 사람은 결국 선택하는 데 지치고, 비교하는 데 지치고, 후회하는 데 지칩니다. 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면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에너지를 아낍니다. 그리고 그 아낀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곳에 씁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에너지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어디에 힘을 줄지 않은 감각입니다.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 에너지를 지켜내는 문장입니다. 사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자는 초원에서 하루 종일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느리게 걷고, 쉬고, 주변을 살핍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아껴둔 힘을 폭발시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매일 모든 일에 100%를 쓰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힘을 빼고 에너지를 아껴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깊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대충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나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제 삶을 조금 다르게 정비해 봅시다. 첫째, 하루를 100점으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오늘 70점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날은 50점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완벽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래 무너지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음악도 끄고, 그냥 멍하니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지고, 생각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셋째, 말과 행동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세요. 급하게 걷고,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판단하는 습관은 뇌에 계속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한 박자 늦추는 것만으로도 몸은 지금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넷째, 사람을 줄이세요. 모두에게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계속 자리를 내주면 정작 나를 살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사라집니다. 다섯째, 남의 삶을 보는 레이더를 내 삶으로 돌리세요. 남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대신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조금 살아나는지, 무엇을 줄이면 숨통이 트이는지 살펴보세요. 인생은 남보다 앞서가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속도를 잃지 않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조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좋은 악기는 아무렇게나 다루면 삐걱거립니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고 작은 충격에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조율되는 순간 싸구려 악기는 절대 낼 수 없는 깊은 소리를 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예민해서 문제인 게 아닙니다. 약해서 문제인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돌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덜 힘들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뒤처진 게 아니라 내 속도를 다시 찾는 중이다. 열심히는 분명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하지만 나를 망가뜨리는 열심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성실함도 나를 살릴 때 가치가 있습니다.
노력도 내 삶을 지켜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 건강을 잃고, 내 마음을 잃고, 내 사람들을 잃으면서까지 증명해야 할 성공은 없습니다. 오늘도 버텨낸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남들보다 덜 해도 괜찮습니다. 계획을 다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성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할 일을 했습니다. 생각의 정비소는 앞으로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말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생각들을 하나씩 정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친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열심히 살았고, 언제 가장 많이 지쳤나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깊은 위로를 받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정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됩니다.